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25일 코스피가 연일 매도세에 기관들이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기관들은 매물을 쏟아낼 것인가, 삼성전자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저는 설날 전후 길게 잡으면 3월 초 이전에는 기관의 물량은 소진이 될 것이고, 따라서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지수 상승 역시 시장에서 나올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 30년 전과 대한민국의 증시의 패러다임은 완전하게 달라졌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00 신고가의 지수를 형성을 했네요. 68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 역시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소량만 이렇게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2,400억, 그리고 기관들은 3,600억, 여전히 연기금은 2,0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소폭만 매수하더라도 지수는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지난 금요일에 1조 3천억, 4천억 정도를 또 매도를 했죠. 끝없이 매도할 수가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 예탁금 역시 67조에 해당을 합니다. 67조에 8천억 정도니까 69조 정도에, 68조 정도에 해당을 하겠네요. 앞으로 이 고객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반면에 끝없이 기관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끝은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수급배 기업적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의 섹터가 있죠. 5G의 장비,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의 폭발적인 성장. 올해 2021년도는 메모리 반도체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비메모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에서와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지속적인 상승, 천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년 안에 천조 시대. 현재 시가총액은 400조 이상이 되겠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500조를 넘었네요. 533조입니다. 여기에서 100%, 90몇 퍼센트 상승하게 되면은 천조 시대를 향하게 됩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만 한 대당 반도체가 2,000개 이상이 소모가 된다. 따라서 반도체 품귀가 심해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메모리의 폭풍 성장이 예견되어 있고 5G 장비 역시나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자율주행차 생산도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정부는 올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적용차 출시를 전망했는데, 여기에는 기존 차량보다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기사들을 잘 들여보셔야 됩니다. 이 기사는 누군가가 쓰여졌던 것이고요. 대충 기사만 이렇게 복사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IT의 전공자이고 주식으로서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에 하면서 같이 줄인 이분들,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글을 천천히 보시며 하도록 이렇게 올린 것이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정부는 그랬고요.
일각에선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해외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1월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요. 현재 시판되는 일반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는 약 200에서 300개이지만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품귀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주가가 10%, 15%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매도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에 자율주행차 원년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 자율주행 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차량에 주로 탑재되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정보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추론 등의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하면서 차량에 적용되는 반도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차량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450억 달러 49조, 2040년대는 190조, 내년에 당장도 알 수 없는데 2040년까지 이런 부분은 패싱하겠습니다.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네덜란드 NXP,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일부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컴퓨터 등 실내에서 주로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차량용 반도체는 실내외에서 사용하고 온도 변화가 심하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질 않았던 배경이고 2016년 인수를 결정한 전장사업부문 1위 하만과 시너지를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업체 인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8월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인공지능, 5G, 바이오와 함께 자동차 전장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완성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 등 물론 독일 폴스바겐, 아우디 등은 공장 가동 중단과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순위를 밀렸기 때문이다. 차량용 반도체가 메모리, 비메모리의 생산 순위가 조금 밀려서 캐파를 좀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증 여파로 PC,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 제품, TV,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났고 반대로 완성차 수요가 감소했다. 이에 반도체 위탁 생산 등 생산 시설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늘려왔는데 갑작스레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데요. 비교해 마진이 적다는 점도 등한시했던 부분이죠.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한몫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은 풀 100%를 알고 있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종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김양팽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빚을 것이라고 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의 생산이 늦춰질 수가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 전지의 배터리 등등 전기차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져 있고요. 대한민국 특유의 이번에 대단히 바뀐 풍부한 고객 예탁금 증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로 인해서 기관 물량이 언제까지 전부 소진될 것인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3개월의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3개월 동안 3,911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은 7,357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오늘자만 외국인이 154만 주, 기관은 300만 주를 매도한 상황입니다. 1년간의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1년 동안 외국인은 1억 2275만 주를 매도하고 기관은 1억 3320만 주, 더 이상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 보게 되면 오늘 정도만 조금 이렇게 샀지요. 정정하겠습니다. 최근 오늘자 외국인은 154만 주를 샀고요. 기관은 300만 주 매도가 아니고 매수로 보여지네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한 상황이고 오늘만 30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지분 보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55% 정도의 55.43%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대략 55%에서 58%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55%의 이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백만 주 조금만 사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껑충껑충 이 무거운 대형주가 3% 정도가 상승합니다. 외국인이 500만 주, 1000만 주 정도를 사게 되면 아마 7, 8% 이상도 급등할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물량은 이제 더 이상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그 기간은 저는 설날 전후 더 지속된다 손 치더라도 2월 말 정도 3월 초 이전이면은 기관은 더 이상 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저는 의견을 내비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와 LG화학이라든지 대형주의 실적과 함께 이렇게 지수 그리고 고객 예탁금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월 달에도 증시에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월봉을 지난번도 자꾸 보겠지만 과거와는 월봉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이 평균적으로 이게 월봉인가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략 8,30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렇게 훨씬 더 높은 21,000 수치로 형성이 됩니다.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의 이런 부분을 거래량에 있어서도 보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증시 문화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현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절대로 저는 아니다. 오히려 물량이 없는 기관 투자가들. 어느 부분께서는 최근 기관의 매도세가 연기금을 위주로 나오는데 연기금에서 비중을 줄여서 해외로 자산을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현재 달리 증시에 대해서 다른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증시예요. 따라서 조금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팔았던 부분을 사지 않게 되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를범하는 현상이 도래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현재 증시 오늘의 증시 상황은 그렇게 되고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상황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